었을 때 누구와도 타협할 필요 없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맞이해본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 식사 메뉴를 두고 다투지도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 서두를 일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이 펼쳐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독거 생활이 주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이 새로워진 자율성은 자신의 필요와 취향, 열정에 맞춘 일상을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직장과 가정, 그리고 끊임없는 책임들 사이에서 살아오셨다면 이제야말로 하루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해 뜨는 순간 커피 한 잔을 들고 새소리를 들으며 정원을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늦잠을 자고 조용히 요가나 명상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차분해지고 중요한 가치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닌 애면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혼자만의 고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삶은 단순히 혼자라는 의미를 넘어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일상의 리듬을 스스로 설정하고 독립성을 회복하며 정신적 명료함을 얻는 과정은 노후에도 전혀 늦지 않은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개될 혼자 사는 삶의 이점들은 여러분이 고립이 아닌 자유를, 무기력이 아닌 창의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미 혼자 사는 삶을 살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해돋이를 볼 수도 있고 혹은 피곤하다면 늦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72세의 메리라는 여성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안의 소음과 바쁜 일정 때문에 자신의 취미 생활을 제대로 즐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침내 자신의 정원을 돌보며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고 있으며 심지어 요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던 요리조차도 이제는 즐거운 취미로 느껴지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삶은 이렇게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정원을 가꾸든 책을 읽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든 그것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되는 거죠. 홀로 사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용기 있는 선택이며 자유와 평온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제부터 홀로 사는 삶이 어떻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나만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즐거움. 매일 아침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당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한 일상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자기주권의 회복입니다. 72세인 메리는 바쁜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조용한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혼자 커피를 마시고 정원을 돌보며 오랫동안 잊었던 취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손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직접 만든 요리법을 개발하며 소설책 한 권에 몰입합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다시 알게.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자신감도 커졌죠. 혼자 산다는 것은 결국 나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확신을 주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적인 자립을 넘어선 심리적 성숙과 연결되어 있으며 나이가 든다고 해서 능력이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3번 혜택, 정신적 명료함과 내면의 평화. 현대사회는 너무 많은 정보와 간섭,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혼자 사는 삶은 마치 숲속의 조용한 정자처럼 우리의 머릿속을 비우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짧은 순간의 고요함조차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이러한 고요한 순간을 의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몇 분간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거나 저녁 무렵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정신적 명료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 나은 판단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 외의 혜택들, 더 깊은 자기 이해와 관계의 질 향상. 혼자 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자신의 기분, 욕구, 선호사항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면서 우리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었던 사람들도 혼자 산다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혼자 산다는 것은 방문하거나 연락할 때마다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자주 만나는 것이 당연해져서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감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죠. 결론, 혼자 사는 삶은 고립이 아닌 해방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산다는 선택은 우리가 삶의 주체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만들고 신뢰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짜 나를 되찾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혼자 살고 계신 분들 혹은 앞으로 그렇게 살 계획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작지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말미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희망과 여유를 느끼게 하는 분위기로 마무리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혼자 사는 삶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또는 이미 홀로서기를 경험 중이신가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아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혼자 사는 고요한 힘, 시니어에게 독거가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유. 세월이 흐르며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고고의아하게 여긴 적이 있나요? 혹시 그들은 외로움이 아닌 고요한 고독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많은 시니어들에게 독거란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아니라 자유와 자기발견, 자립의 기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9가지 놀라운 혜택을 소개합니다. 자신만의 일상을 꾸미고 진정으로 내 집이라는 안식처를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이미 독립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이든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든 이 이야기는 당신을 응원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삶을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혜택 만 1. 나만의 이상적인 일상을 설계하라.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누구와도 타협할 필요 없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맞이해본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 식사 메뉴를 두고 다투지도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 서두를 일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이 펼쳐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독거 생활이 주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에게 이 새로워진 자율성은 자신의 필요와 취향, 열정에 맞춘 일상을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직장과 가정, 그리고 끊임없는 책임들 사이에서 살아오셨다면 이제야말로 하루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해 뜨는 순간 커피 한 잔을 들고 새소리를 들으며 정원을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늦잠을 자고 조용히 요가나 명상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72살의 메리 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독거를 시작한 분입니다.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원을 돌보며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고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며 매일을 즐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져요. 독거는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조용한 아침을 보내든 열정적으로 취미를 즐기든 자신의 리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혜택 두 번째, 다시 깨닫는 독립의 힘.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독거는 이런 독립심을 할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혼자 사니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됐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경험은 단순한 자립을 넘어선 성장입니다.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힘은 결국 나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독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고 재발견하는 기회입니다. 혜택 3. 고요함 속에서 맑아지는 마음.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고독은 귀한 선물입니다. 독거는 정신적 명료함을 되찾게 해주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혼자 사는 공간은 방해받지 않는 사유의 장소이자 감정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안전한 쉼터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요함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UC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짧은 침묵의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할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혼자 사니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됐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경험은 단순한 자립을 넘어선 성장입니다.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힘은 결국 나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독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고 재발견하는 기회입니다. 혜택 넘버 3. 고요함 속에서 맑아지는 마음.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고독은 귀한 선물입니다. 독거는 정신적 명료함을 되찾게 해주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혼자 사는 공간은 방해받지 않는 사유의 장소이자 감정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안전한 쉼터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고요함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UC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짧은 침묵의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독거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요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거나 조용한 숲속을 거닐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혹은 단순히 조용한 방 안에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는 것. 이러한 고요한 순간들이 정신의 날카로움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이러한 명료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요구에 시달릴 필요가 없기에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의 궤도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래된 추억을 되새기거나 새로운 취미를 계획하거나 혹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고요함은 머릿속의 복잡함을 비우고 진정한 창의성과 통찰력을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당신은 그런 고요함 속에서 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음 삶의 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독거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독거는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입니다. 이상적인 일상을 만들고 스스로의 힘을 다시 확인하며 고요함 속에서 명료함을 얻는 이 모든 혜택들은 독거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위의 혜택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이미 독거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변화를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독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도 잊지 마시고 알림종도 눌러주세요.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팁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고요한 고독을 품은 삶. 이제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되찾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이나 갈등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복과 내면의 평온을 발견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9가지 놀라운 이점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이점, 나만의 일과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군가와의 조율 없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자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메뉴, 하루 일정까지 모든 선택이 당신의 마음대로 가능해집니다. 직장 생활이나 가족 중심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다면 이제야말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가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72세인 메리는 아이들이 집을 떠난 후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들의 요구에 맞춰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면 지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며 정원을 돌보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며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여유를 넘어서며 그녀에게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자신을 다시 만나고 진짜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번째 2점, 독립성의 회복과 강화. 혼자 산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정신적인 자율권도 함께 줍니다. 누구의 의견도 받지 않고 자신의 결정만으로 하루를 꾸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자기 효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녁 식사 메뉴를 정하거나 주말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집안 문제 해결까지 모든 선택이 당신의 몫이 됩니다. 68세인 밥이라는 남성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후 처음으로 혼자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재정관리나 병원 예약, 집안 수리 등 기본적인 일조차 막막했지만 서서히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수도꼭지 수리를 직접 해결하고 충동적으로 공원에 나들이를 떠나는 작은 일들이 그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삶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실용적 능력을 넘어선 정신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점, 정신적 명료함의 회복. 현대 사회는 다양한 정보와 소음, 인간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종종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삶은 이런 정신적 피로를 치유할 수 있는 쉼터가 됩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명확한 판단력과 감정의 안정을 선물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조용한 환경에서의 독서나 산책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방식대로 살아보세요.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삶, 노후의 새로운 패러다임. 혹시 혼자 사는 것이 정말로 외로움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시니어들에게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선택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용기 있는 결정이며 진정한 자기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당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세요. 자유로운 일상 설계의 기쁨.
집안일이나 약속 때문에 얽매일 필요 없이 오직 당신의 기분과 스케줄에 맞춰 하루를 꾸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령층이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해 뜨는 시간에 맞춰 정원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거나 늦잠을 자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방식대로 살아보세요.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삶, 노후의 새로운 패러다임. 혹시 혼자 사는 것이 정말로 외로움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시니어들에게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선택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축본을 되찾는 용기 있는 결정이며 진정한 자기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당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세요. 자유로운 일상 설계의 기쁨. 집안일이나 약속 때문에 얽매일 필요 없이 오직 당신의 기분과 스케줄에 맞춰 하루를 꾸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령층이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해 뜨는 시간에 맞춰 정원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거나 늦잠을 자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여유롭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메리 씨는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새벽 일찍 정원에서 식물을 돌보며 자신만의 작은 낙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만든 디저트를 친구들과 나누며 이제 내 삶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녀처럼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2점 더 크고 튼튼한 자존감. 스스로 해결하는 삶의 힘.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러나는 자부심은 실로 놀라운 에너지를 줍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니어는 집안 문제, 간단한 수리, 혹은 복잡한 서류 작업까지 스스로 처리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밥할아버지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문제를 스스로 고치는 순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라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 다른 이들의 지지 없이도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이런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은 마치 작고 단단한 바위처럼 인생 후반기에 만나게 된 자기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이유. 혼자 사는 삶은 소음 속에서 벗어나 내면과 진짜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없어지면서 마음이 더 맑아지고 판단력도 선명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조용한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중요한 개인적 결정을 더 명확하게 내릴 수 있고 과거의 상처나 미해결된 감정들과도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니란 걸 아세요?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면서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역할이나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시니어로서의 삶은 멈춘 듯 보이지만 사실 가장 활기찬 시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홀로 사는 것이 당신의 시크릿 소스일 수 있는 이유. 시니어를 위한 자유와 성장의 열쇠.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식탁에서 벌어지는 의견. 괜찮고 밤 12시에 정원에서 별 보기까지 가능하죠. 남들에게 맞추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만을 위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특별한 자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신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루틴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작은 변화가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원천이 됩니다. 당신의 새 각오, 내 하루는 나를 위해 시작된다. 시도 혜택 2. 스스로 해결하는 맥가이버로 거듭나기. 68세 밥씨는 예전엔
아무튼 아내한테 맡겨두면 되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배우자를 잃은 후 오히려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저탄수화물 요리를 익히고 이웃집 와이파이 문제까지 해결해주며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홀로 사는 것은 결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연습이자 도전입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작은 시도가 당신을 더 유능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당신 안의 영웅을 깨우는 법. 흔들리는 선반 하나라도 직접 고쳐보세요. 유튜브가 당신의 최고 멘토. 즉흥적인 드라이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약은 필요 없어요. 틱톡도 도전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입니다. 혜택 3.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명료함.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연구진이 발표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것이죠. 즉 고요함은 단순히 평온함을 넘어 우리의 뇌를 재정비하게 하는 디톡스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연습이자 도전입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작은 시도가 당신을 더 유능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당신 안의 영웅을 깨우는 법. 흔들리는 선반 하나라도 직접 고쳐보세요. 유튜브가 당신의 최고 멘토. 즉흥적인 드라이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약은 필요 없어요. 틱톡도 도전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입니다. 혜택 3.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명료함.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연구진이 발표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것이죠. 즉, 고요함은 단순히 평온함을 넘어 우리의 뇌를 재정비하게 하는 디톡스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시끄러운 소음, 복잡한 감정, 불필요한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의 혼잡함이 사라지고 오직 나만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아침 햇살 아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조용히 일기를 적는 것 같은 작지만 큰 순간들이 당신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만의 명상 툴킷. 아침 차 한 잔과 함께 일기를 쓰면 2배의 힐링 효과. 공간을 정리하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스트레스도 함께 줄어요. 디지털도 잠시 끊어보세요. 신주들의 단체방 대화도 잠깐 쉬어줘도 좋아요. 마무리. 당신의 황금 연령, 당신의 규칙으로 살아라. 혼자 산다는 건 어떤 부차적인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기회입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선택한다는 태도로. 전환해보세요. 아침 9시에 와인을 마셔도 좋고 드디어 시작하려는 에세이를 써도 좋아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위한 여정을 걷고 있어요. 그것을 축하하며 함께 응원해요. 당신의 혼자 삶 여정을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을 위한 여정을 걷고 있어요. 그것을 축하하며 함께 응원해요. 아직 막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응원의 표시. 서로의 용기를 나누며 함께 나아갑시다. PS. 팝씨는 현재 지역 시니어들에게 수도꼭지 고치는 방법과 인터넷 연결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가 원하는 다음 장을 네 방식대로 써나가자. 혼자 사는 삶에 예상치 못한 기쁨, 노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 혹시 나이 들수록 고요한 혼자만의 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삶의 매력입니다. 72세 메리 씨는 오랜 가족 중심의 복잡한 아침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의 정원을 돌보며 조용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전자 토마토를 재배하고 라벤더 밭을 가꾸며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또 75세 할로드 씨는 출근 시간의 복잡함 대신 새벽 요가와 재즈 음악이 흐르는 오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시를 쓰든 빵을 굽든 혹은 파자마 차림으로 다큐멘터리를 몰아보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혜택 2. 내 안의 주체성을 되찾으세요. 혼자 산다는 것은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삶의 매력입니다. 72세 메리 씨는 오랜 가족 중심의 복잡한 아침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의 정원을 돌보며 조용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전자 토마토를 재배하고 라벤더 밭을 가꾸며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또 75세 할로드 씨는 출근 시간의 복잡함 대신 새벽 요가와 재즈 음악이 흐르는 오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시를 쓰든 빵을 굽든 혹은 파자마 차림으로 다큐멘터리를 몰아보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혜택 2번. 내 안의 주체성을 되찾으세요. 혼자 산다는 건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시간은 우리의 쉼표 같은 존재입니다. 울리는 전화벨도 방해하는 목소리도 없는 조용한 공간.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70세 린다 씨에게 혼자 사는 삶은 드디어 자신이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소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온갖 소음 때문에 내 생각이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죠.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쉼표 같은 존재입니다. 울리는 전화벨도 방해하는 목소리도 없는 조용한 공간.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조용한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집중력을 높이며 창의성까지 자극한다고 합니다. 70세 린다 씨에게 혼자 사는 삶은 드디어 자신이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소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온갖 소음 때문에 내 생각이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죠.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명상하든 일기를 쓰든 그냥 차 한 잔을 홀짝이며 조용히 앉아있든 혼자 있는 시간은 머릿속의 복잡함을 정리해주고 반성과 통찰,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초대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치유되며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나이 듦에 대한 서사를 바꾸는 순간 외로운이라는 단어는 해방된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삶 속 모든 순간이 오직 당신의 필요와 꿈, 그리고 평안을 우선으로 한다면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답은 아마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기쁘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혼자 사는 삶의 모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장 활력 넘치는 시절은 지금부터. 자신만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춰 하루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아침 커피를 즐기거나 새벽부터 정원 가꾸기를 할 수도 있고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도 있습니다. 73세인 마리아 씨는 오랫동안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해왔지만 이제 홀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요리 스튜디오로 바꾸어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연구하며 온라인 요리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속도와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자유는 단지 편리함을 넘어선 것이며 자기 표현과 행복감을 불러오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혜택 2. 확고한 독립심을 키우세요. 혼자 산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자립심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매일의 결정, 예산 관리부터 집안, 자신만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춰 하루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아침 커피를 즐기거나 새벽부터 정원 가꾸기를 할 수도 있고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도 있습니다. 73세인 마리아 씨는 오랫동안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해왔지만 이제 홀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요리 스튜디오로 바꾸어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연구하며 온라인 요리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속도와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자유는 단지 편리함을 넘어선 것이며 자기 표현과 행복감을 불러오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확고한 독립심을 키우세요. 혼자 산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자립심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매일의 결정, 예산 관리부터 집안, 있는 순간들은 반성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들은 정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주로 집중력과 감정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65세의 린다 씨는 혼자 사는 삶 덕분에 매일 아침 거실 창가에서 명상을 하며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프로젝트였죠. 고요한 시간은 그녀에게 기억을 정리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산을 남기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혼자는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내면과의 깊은 연결을 위한 공간입니다. 왜 지금 이 선택이 중요할까요? 사회는 종종 노년층을 과소평가하지만 혼자 산다는 선택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용감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있는 순간들은 반성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UCLA 신경과학자들은 정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코르티솔 수치를 최대 30%까지 줄여 치유충력과 감정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65세의 린다 씨는 혼자 사는 삶 덕분에 매일 아침 거실 창가에서 명상을 하며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프로젝트였죠. 고요한 시간은 그녀에게 기억을 정리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산을 남기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혼자는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내면과의 깊은 연결을 위한 공간입니다. 왜 지금 이 선택이 중요할까요? 사회는 종종 노년층을 과소평가하지만 혼자 산다는 선택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용감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2번 혜택, 독립성의 회복과 자존감 상승. 혼자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결정을 직접 내려야 하는 상황은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68세의 밥이라는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오랫동안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활동까지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타계한 이후 혼자 살겠다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처음엔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병원 예약 같은 일상적인 업무조차도 어색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수리부터 의사 예약까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홀로 사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용기 있는 선택이며 자유와 평온,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제부터
홀로 사는 삶이 어떻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나만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즐거움. 매일 아침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당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한 일상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자기주권의 회복입니다. 72세인 메리는 바쁜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조용한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혼자 커피를 마시고 정원을 돌보며 오랫동안 잊었던 취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손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직접 만든 요리법을 개발하며 소설책 한 권에 몰입합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다시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처럼 홀로 사는 삶은 개인의 자율성을 높여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잠재된 열정을 되살려줍니다. 새벽형 인간이든 야행성이라든 간에 당신의 시간표가 우선입니다. 2. 독립이라는 최고의 힘. 혼자 사는 것은 고요함만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68세인 밥은 아내를 여인 후 처음으로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수리공구를 다루는 법을 익히고 가계부를 관리하며 심지어 부엌까지 직접 리모델링하면서 그는 스스로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독립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매일의 선택과 실천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자립심은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3.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명료함.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침묵은 특별한 힘을 지닙니다. 타인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마음은 숨쉴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요함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집중력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이러한 정신적 명료함은 명상과 자기성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햇빛이 가득한 방에서 일기를 쓰거나 물감을 들고 풍경화를 그리거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 말입니다. 고요함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이디어와 감사함,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담는 예술적인 캔버스입니다. 생존이 아닌 번영. 당신만의 공간에서 꽃피는. 지금 시작됩니다. 메리와 밥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질문해보세요. 이 자유를 얻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드디어 소설을 쓰거나 요가의 고수가 되거나 혹은 조용한 아침을 온전히 누릴 수도 있습니다. 홀로 사는 삶은 그런 가능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금 당신의 황금기를 새롭게 정의하세요. 당신의 가장 빛나는 시절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독립적인 삶을 꿈꾸는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보세요. 지금 시작됩니다. 메리와 밥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질문해보세요. 이 자유를 얻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드디어 소설을 쓰거나 요가의 고수가 되거나 혹은 조용한 아침을 온전히 누릴 수도 있습니다. 홀로 사는 삶은 그런 가능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금 당신의 황금기를 새롭게 정의하세요. 당신의 가장 빛나는 시절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독립적인 삶을 꿈꾸는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보세요. 다시 연결되며 본연의 자아를 만나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에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특히 고령층에게 이러한 정신적 명료함은 단지 위안이 되는 것을 넘어 힘을 준다. 마음이 맑아지면 인지 능력도 살아나고 정서적 회복 탄력성도 강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변화는 때때로 혼자 남겨졌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누구와도 나누지 않은 그 조용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혹시라도
당신이 누군가의 기대나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 짓눌려 본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자.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초대하는 손길이다.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비워내고 조용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집안일, 여러 과제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지금은 그녀 스스로 마음이 한결 맑아졌다고 말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녀는 고요함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침엔 일기를 쓰고 오후엔 명상을 하며 저녁엔 자신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이러한 고요한 순간들은 그녀의 정신 건강을 크게 개선시켰고 불안감을 줄이며 깊은 내면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쉴 공간을 얻은 것 같아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에게 이런 명료함은 단순히 새로운 느낌을 넘어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인지 능력을 날카롭게 하고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억과 경험을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감입니다. 침묵을 맞이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자신과 연결되며 더 넓은 시각과 목표의식을 갖게 됩니다. 조용하게 차 한 잔을 음미하거나 단순히 생각에 잠기는 것도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 됩니다. 2. 의무로부터의 자유. 당신만의 규칙, 당신만의 방식, 집안 온도 조절이나 TV 프로그램, 저녁 식사 시간을 두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꿈처럼 들리죠? 바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선호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70대의 은퇴자 프랭크를 보세요. 그는 수십 년간 가족을 돌보느라 늘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사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설거지를 하고 싶지 않다고요? 종이 접시를 쓰면 그만입니다. 몇 주 동안 진공청소를 미뤄도 괜찮습니다. 이건 내 지고니까.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규칙을 정해. 혼자 산다는 것은 과거 당신을 짓눌렀던 무한한 의무의 순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당신이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아닌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방감은 열정, 취미, 즐거움을 줄 활동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그리기든 정원 가꾸기든 혹은 마음 놓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몰아보든 간에 새로 얻은 자율성은 당신만을 위한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나만의 성체 만들기. 진짜 나를 반영하는 공간. 혼자 산다는 것은 집이 단순한 내 벽을 넘어서 나를 표현하는 캔버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가구 배치나 색상 조합을 두고 타인과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 안의 모든 구석이 당신을 담아냅니다. 당신의 개성, 취향, 그리고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이요. 78세의 베티는 최근 좁고 따뜻한 작은 공간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가족 구성원들의 요구에 맞춰 집을 꾸몄던 그녀는 이제 비로소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거실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빈티지 가구들이 자리하고 있고 벽면에는 소중한 여행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창가에 마련된 독서 코너에서는 햇살이 스며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좋아하는 소설책을 넘깁니다. 이 집은 내 이야기를 말해줘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진짜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공간의 개인화는 단지 미학의 문제가 아니라 치유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물건들로 가득한 공간은 위로와 소속감을 줍니다. 유산을 전시하거나 편안한 코너를 꾸미는 이른 집을 단순한 거처가 아닌 편안히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진정한 요새로 만들어줍니다. 4. 덜 하는 집안일, 더 누리는 삶, 탄순함 속에서 찾는 기쁨. 집안일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공동생활에서는 피할 수 없는 짐이었죠. 그러나 혼자 산다면 그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일을 분담할 사람은 없지만 그만큼 지적하거나 재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기준을 정하면 그만입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어도 다음 주까지 미뤄도 괜찮습니다. 프랭크에게 이 변화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스트레스를 받곤 했어요. 이제는 오직 내가 기분 좋게 느끼는 일만 하죠. 혼자 사는 삶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바닥을 문질러 닦느라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지내던 삶에서 벗어나 최근 5년간 홀로 사는 평온한 일상을 선택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삶은 소란과 분주함의 연속이었다. 집안의 전화벨 소리, 가족 모임의 떠들썩함, 매일 쏟아지는 집안일 등 끊임없이 주위로부터 끌려다니는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된 이후 그녀는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귀중한 선물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명료함이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린다는 드문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글로 기록하며 고요 속에서 명상하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평화였다. 불안은 점점 사라졌고 대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지내던 삶에서 벗어나 최근 5년간 홀로 사는 평온한 일상을 선택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삶은 소란과 분주함의 연속이었다. 집안의 전화벨 소리, 가족 모임의 떠들썩함, 매일 쏟아지는 집안일 등 끊임없이 주위로부터 끌려다니는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된 이후 그녀는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귀중한 선물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명료함이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린다는 드문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글로 기록하며 고요 속에서 명상하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평화였다. 불안은 점점 사라졌고 대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지내던 삶에서 벗어나 최근 5년간 홀로 사는 평온한 일상을 선택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삶은 소란과 분주함의 연속이었다. 집안의 전화벨 소리, 가족 모임의 떠들썩함, 매일 쏟아지는 집안일 등 끊임없이 주위로부터 끌려다니는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된 이후 그녀는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귀중한 선물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명료함이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린다는 드문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글로 기록하며 고요 속에서 명상하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평화였다. 불안은 점점 사라졌고 대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시 연결되며 본연의 자아를 만나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에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특히 고령층에게 이러한 정신적 명료함은 단지 위안이 되는 것을 넘어 힘을 준다. 마음이 맑아지면 인지 능력도 살아나고 정서적 회복 탄력성도 강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변화는 때때로 혼자 남겨졌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누구와도 나누지 않은 그 조용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혹시라도 당신이 누군가의 기대나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 짓눌려 본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자.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초대하는 손길이다.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비워내고 조용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있다. 집안일을 하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오늘 밤 설거지가 귀찮으면 종이 접시 하나면 끝이지. 혼자 사는 삶은 더 이상 일정이나 취향, 우선순위를 타인과 조율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무엇을 언제 하고 어떤 일은 아예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바닥을 매주 청소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가끔씩 걸레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무에서의 해방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삶을 바꿔 놓는 힘이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할애할 필요가 없어지면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취미생활에 열중하거나 좋은 책에 빠져들거나 혹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있다. 집안일을 하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는 웃으며 말한다. 오늘 밤 설거지가 귀찮으면 종이 접시 하나면 끝이지. 혼자 사는 삶은 더 이상 일정이나 취향, 우선순위를 타인과 조율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무엇을 언제 하고 어떤 일은 아예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바닥을 매주 청소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가끔씩 걸레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무에서의 해방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삶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할애할 필요가 없어지면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취미 생활에 열중하거나 좋은 책에 빠져들거나 혹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만끽할 수도 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붙잡혀 있었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에게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숨쉬고 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 공간, 내 이야기, 집을 내면으로 물들이다. 혼자 사는 삶은 단지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기쁨도 포함된다. 더 이상 가족 구성원들과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 스타일을 두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색감, 내가 사랑하는 기억들을 그대로 집 안에 담을 수 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는 것이다. 78세의 베티는 그런 삶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최근 자신만의 작은 공간으로 이사했다. 예전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인테리어를 꾸미는 대신 오직 자신을 위한 집을 만들었다. 아이들의 그림은 조심스럽게 보관했고 대신 여행 중 모은 기념품과 오래된 가구들이 그녀의 집을 장식하고 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독서 공간, 자신이 찍은 사진들로 가득한 벽, 그리고 옛날부터 모아온 골동품들로 꾸민 거실. 모든 것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공간을 개인화하는 일은 단지 미학적인 문제를 넘는다. 그것은 자신이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집이 나를 반영할 때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쉬고 치유하고 진정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피난처이자 휴식처가 된다. 포근한 소파, 마음에 드는 작품, 심장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소품들까지 모두가 우리의 행복에 기여한다. 혼자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임브레이스 포용하기, 황금 같은 날들을 혼자 보내는 것은 결코 외로움이나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며 마음의 명확함을 얻는 기회이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난 자유,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길이다. 이것이 제공하는 혜택들은 단순한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길인 것이다. 잠시 상상해보자. 당신의 이상적인 하루는 어떻게 될까? 당신이 꿈꾸는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아래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보자. 여러분이 혼자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듣고 싶다. 다음 만남까지 기억하자. 당신의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이런 정신적 명확성은 위로를 넘어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인지 능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적인 회복 탄력마저 길러주는 것이다.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속도를 늦추고 관점을 얻으며
더 맑은 마음으로 삶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 더 적은 의무, 더 많은 자유. 혼자 사는 삶의 또 하나의 매력은 공동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복잡한 의무들로부터 해방된다는 점이다. 실내 온도 조절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도 없고 TV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타협도 없다. 식사 시간을 맞추느라 바쁘지도 않다. 혼자 사는 곳에서는 당신이 주인이다. 저녁 식사를 언제 먹을 것인지, 집안의 온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다. 다른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이런 정신적 명확성은 위로를 넘어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인지 능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적인 회복 탄력마저 길러주는 것이다.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속도를 늦추고 관점을 얻으며 더 맑은 마음으로 삶을 맞을 수 있게 되었다. 더 적은 의무, 더 많은 자유. 혼자 사는 삶의 또 하나의 매력은 공동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복잡한 의무들로부터 해방된다는 점이다. 실내 온도 조절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도 없고 TV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타협도 없다. 식사 시간을 맞추느라 바쁘지도 않다. 혼자 사는 곳에서는 당신이 주인이다. 저녁 식사를 언제 먹을 것인지, 집안의 온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다. 다른 사람들의 선호나 일상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70세의 은퇴자 프랭크는 수십 년간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를 맞추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살며 자신만의 방식대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 그의 집안일 철학은 여유롭고 당당하다. 오늘 밤 설거지가 귀찮다면 그냥 종이 접시를 쓰면 돼요. 제 집이고 제가 규칙을 만드니까요. 그는 자신의 일정에 따라 집안일을 하거나 아예 중요하지 않은 일은 넘기기도 한다. 누가 말했나요? 매주 청소를 해야 한다고? 간단한 쓸기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긴 유연성 덕분에 프랭크는 취미생활이나 좋은 책 혹은 고요한 순간들을 즐기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반복되는 의무감에서 벗어난 삶은 단지 견딜 만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당신만의 개성을 담은 공간.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넘어 당신만의 개성을 담은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이나 룸메이트들과 가구 배치나 색상, 인테리어 스타일 등을 조율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집은 오롯이 당신을 표현하는 캔버스가 된다. 추억이 깃든 물건들부터 마음에 드는 예술품까지 집안의 모든 구석이 당신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다. 78세인 베티는 최근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오랫동안 그녀의 공간은 가족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아이들의 그림이 냉장고 문을 장식했고 가구는 개인적 선호보다 실용성을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지금 혼자 사는 그녀는 집을 나만의 평화로운 쉼터로 탈바꿈시켰다. 거실은 오랜 세월 모아온 빈티지 가구들로 가득하다. 각각의 가구마다 특별한 기억이. 안에서 혼자 있는 것을 넘어서 진짜 나를 만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고요함은 마음의 번잡함을 줄이고 내면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동시에 공간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는 사실은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더 적은 의무감,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기쁨은 삶의 더 깊이와 목적성을 가져다 준다. 혼자 사는 삶은 결코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며 오히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삶을 고민하거나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선택이 단순한 독립을 넘어선 진짜 나를 위한 여정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안에서 혼자 있는 것을 넘어서 진짜 나를 만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고요함은 마음의 번잡함을 줄이고 내면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동시에 공간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는 사실은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더 적은 의무감,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기쁨은 삶에 더 깊이와 목적성을 가져다 준다. 혼자 사는 삶은 결코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며 오히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삶을 고민하거나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선택이 단순한 독립을 넘어선 진짜 나를 위한 여정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함께 나누고 싶다. 9를 입력해주세요. 혼자 사는 자유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들께 혹은 0을 입력해주세요. 아직 그 전환기를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집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혼자 사는 삶이 주는 해방감, 나만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여정. 첫 번째 열쇠, 마음의 맑음, 생각이 숨쉬는 공간. 린다는 75세, 과거에는 늘 가족과 일상 속에서 소음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바쁜 일정들, 수많은 타협들로 가득한 삶은 그녀의 정신을 무겁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일기를 쓰고 천천히 차를 마시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합니다. 예전엔 시끄러움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다면 지금은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고 있어요. 그녀가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고립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머릿속이 더 이상 복잡해지지 않고 오히려 명료해지는 순간 당신의 생각은 비로소 날개를 펴게 됩니다. Frank, 70, manning my territory. Frank, 70, yes. 오랫동안 그는 집안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온도 조절 전쟁, 식사 시간 논쟁, 끝없는 빨래 싸움까지. 이제는 그런 것들과 작별했습니다. 종이 접시? 좋아. 다림질? 난 너무 과소평가 맞고 있어. 라고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게으름이 아니라 시간의 재획득입니다. 당신을 얽매던 모든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세요. 왜 안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냥 해보자라는 태도로 살아보세요. 어지럽혀도 괜찮아요. 그건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상징입니다. 세 번째 열쇠, 내 집은 내 이야기, 공간으로 표현하는 자아. 베티, 78세.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자신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아이들이 그렸던 손바닥 그림은 벽에서 내려갔고 대신 여행 중 만난 추억의 기념품들과 고전적인 가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쪽 기석엔 부드러운 조명 아래 책 읽기에 딱 좋은 독서 공간이 자리하고 있죠.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제 인생 이야기랍니다.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벨벳 소파를 두고 낮잠 여왕이라고 쓴 네온 사인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표현입니다. 더 적은 삶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 혼자 사는 삶은 타협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그것은 머릿속의 맑음, 양심 없는 자유, 그리고 영혼을 표현하는 캔버스를 동시에 선물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고요함은 당신의 슈퍼파워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세요. 규칙을 깨고 싶은 사람에게 집안일 리스트를 불태우고 와인 한 잔을 즐기세요. 5.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은 창작자에게 당신의 집은 당신의 유산입니다. 빛나게 하세요. 당신의 다음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성 되찾기 위해 지금 바로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당신의 인생, 당신의 방식대로 써나가세요. 당신만의 왕좌 위에 앉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신의 길을 진정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바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와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 외부의 압박이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정한 성장과 만족은 바로 그런 어려움을 딛고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할 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의 기회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오늘날의 선택과 행동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멋진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공상에 머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의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다. 그러나 많은 고령층에게 의도적인 고독은 평화와 자기 정찰, 정서적 회복력을 가져다주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나 요구 없이 시니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인생 경험을 되돌아보며 인지 건강을 증진시키는 마음챙김 활동에 몰입할 수 있다. 린다는 남편을 여인 후 아파트로 이사한 은퇴한 교사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걱정되었지만 그녀가 실제로 얻은 것은 새로운 차분함과 침착함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명상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원할 때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다. 그녀의 머리는 더 맑아졌고 감정도 한층 안정되었다. 이는 고요함을 받아들일 때 고립이 아닌 명료함이 찾아올 있어야 한다고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다. 그러나 많은 고령층에게 의도적인 고독은 평화와 자기 성찰, 정서적 회복력을 가져다주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나 요구 없이 시니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인생 경험을 되돌아보며 인지 건강을 증진시키는 마음 챙김 활동에 몰입할 수 있다. 린다는 남편을 여운 후 아파트로 이사한 은퇴한 교사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걱정되었지만 그녀가 실제로 얻은 것은 새로운 차분함과 침착함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명상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원할 때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다. 그녀의 머리는 더 맑아졌고 감정도 한층 안정되었다. 이는 고요함을 받아들일 때 고립이 아닌 명료함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연구 또한 이러한 경험을 뒷받침한다.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인 고요함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나이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도 있다고 한다. 시니어들에게 생각하고 숨쉬고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2. 일상 의무에서의 해방. 혼자 사는 또 하나의 장점은 공유 생활에서 오는 일상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적으로 보면 작아 보이는 책임들도 누적되면 상당히 피로감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거나 일정을 조율하고 집안일을 관리하는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결국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프랭크는 은퇴한 기계공이자 혼자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필요 없다. 순수하고 솔직한 자기 표현이 가능한 곳. 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배경지인 디자이너인 베티는 작은 콘도를 예술작품과 식물,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 채운 활력 넘치는 성체로 바꿔놨다. 모든 모서리마다 이야기가 있고 모든 물건마다 의미가 담겨 있다. 옛날엔 넷이 사는 가족과 벽을 함께 썼는데 이제는 제 추억들과 벽을 공유하고 있어요. 결과는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에게 더 깊이 연결되고 중심을 잡은 느낌을 받는다.
개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통제감과 안정감을 높인다. 시니어들이 기쁨과 향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물건들로 자신을 둘러싸게 해주어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정서적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필요 없다. 순수하고 솔직한 자기 표현이 가능한 곳. 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배경지인 디자이너인 베티는 작은 콘도를 예술 작품과 식물,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 채운 활력 넘치는 성체로 바꿔놨다. 모든 모서리마다 이야기가 있고 모든 물건마다 의미가 담겨 있다. 옛날엔 넷이 사는 가족과 벽을 함께 썼는데 이제는 제 추억들과 벽을 공유하고 있어요. 결과는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에게 더 깊이 연결되고 중심을 잡은 느낌을 받는다. 개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통제감과 안정감을 높인다. 시니어들이 기쁨과 향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물건들로 자신을 둘러싸게 해주어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정서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규칙을 정해. 혼자 산다는 것은 과거 당신을 짓눌렀던 무한한 의무의 순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당신이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아닌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방감은 열정, 취미, 즐거움을 줄 활동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그리기든 정원 가꾸기든 혹은 마음 놓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몰아보든 간에 새로 얻은 자율성은 당신만을 위한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나만의 성체 만들기. 진짜 나를 반영하는 공간. 혼자 산다는 것은 집이 단순한 내벽을 넘어서 나를 표현하는 캔버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가구 배치나 색상 조합을 두고 타인과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는 특별한 마법 같은 매력이 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 생각할 시간,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신만의 평화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여유가 바로 그것이다. 혼자 사는 것은 이러한 마법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다른 사람들의 일정에 맞추거나 그들의 요구에 반응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관심사, 열정, 꾼들, 뒷전으로 밀려났던 모든 것들이 다시 무대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삶은 당신의 일부를 옆으로 밀쳐놓았을지도 모른다. 즐겼던 취미생활이 중단되었거나 배우고 싶었던 기술들을 미루게 되었을 수도 있다. 이제 혼자 사는 삶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찾아내고 발전시킬 자유를 주며 방해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마주할 수 있게 해준다. 오래전 즐기던 회화나 뜨개질 같은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요가를 연습하거나 시를 쓰는 등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더라도 상관없다. 누구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고 당신의 흐름을 끊지 않으며 왜 하루 종일 물감으로 노을을 그리는데 몰두하는지 빠지지 않는다. 이런 자기 탐색의 여정은 단순히 만족스러운 것을 넘어서 변화를 가져다 준다. 한 점의 완성된 그림이나 피아노로 완벽하게 연주한 곡 하나하나는 개인적인 성장을 통해 얻는 독특한 성취감과 기쁨을 선사한다. 예를 들어 앨리스라는 할머니 이야기를 보자. 70살이 된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이루기로 결심했다.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었다. 수십 년간 아내이자 어머니, 직장인이었던 그녀에게는 그러한 사치를 누릴 시간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의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그녀는 거실 한 구석을 바라보며 거기에 무엇을 놓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 피아노가 그녀의 거실 중심이 되었고 매일 연습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자주 미끄러졌고 좌절하는 날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녀는 끈기를 잃지 않았다. 서서히 음들은 멜로디가 되었고 멜로디는 곧 음악이 되어 흘러나왔다.
지금의 앨리스는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연주하며 눈빛에 자부심을 담고 있다. 지역 음악 모임에도 참여하여 자신의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기도 했다. 단순히 혼자 시작했던 일이 더 큰 의미를 지닌 공동체와 목적의식으로 변모한 것이다. 앨리스처럼 혼자 사는 환경은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도록 만들어준다. 매일의 타협이나 소음에서 벗어난 고요함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거나 잊혀졌던 열정을 다시 불태우거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쁨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무한한 이유는 아마도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혼자 산다는 것이 곧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은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집안에 항상 누군가 함께 있던 과거와 달리 혼자 사는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반개를 찾게 된다. 우정은 더 의도적으로 형성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은 깊어지며 당신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관계는 더욱 견고해진다. 조지라는 72세의 과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이사했을 때 조용한 집안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고 외로움에 짓눌린 듯한 감정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책클럽에 가입하기로 했고 그곳에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문학에 대한 활발한 대화를 통해 그는 클럽 회원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고 모임 후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 관계들은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조지는 자신의 편안함의 경계를 벗어나 세상과 교류하면서 다시금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았다. 혼자 사는 삶은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늘 누군가 옆에 있다는 편리함에 의존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관계들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동호회 가입, 지역 행사 참석 등 다양한 활동들은 단지 경험을 넓히는 것을 넘어 영원한 인연을 만들어낸다. 역설적이게도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더 깊은 인간적 연결을 위한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혼자 사는 삶의 장점은 이뿐이 아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다. 자신의 건강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건강한 습관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긴다. 매 끼니마다 먹는 음식, 운동, 명상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상은 오히려 해방감을 준다. 내 몸과 마음에 가장 잘 맞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혼자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해 본다면 어떨까? 서로 다른 입맛을 조율할 필요도 없고 타협할 것도 없다. 자신에게 딱 맞는 영양 있는 식사를 직접 구성하여 일주일 내내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포장 음식이나 배달 음식도 신선한 제철 재료로 가득 찬 냉장고 앞에서는 그 매력을 잃게 마련이다. 여기에 아침 산책, 저녁 요가, 꾸는 댄스 클래스 같은 자신만의 운동 루틴을 더한다면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소중한 행위가 된다. 이러한 자율성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적용된다. 혼자 사는 삶은 자신만의 리듬에 맞는 정신적 웰빙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취침 전 일기 쓰기, 아침, 명상, 혹은 아침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차 한 잔을 즐기는 시간 등 영혼을 위로하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은 단순한 거주 형태를 넘어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가 되고 싶은지, 당신이 누구가 되고 싶은지를 반영하는 삶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초배짱이다. 잃었던 열정을 되찾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렇다면 궁금하다. 만약 당신에게 삶을 새롭게 꾸밀 수 있는 공간과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디부터 시작하고 싶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 어디에도 없는 고요한 리듬이 있다. 바로 일상의 소음 아래 흐르는 조용한 맥박이다. 시니어들에게 독립된 삶은 단순한 자유를 넘어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것은 누군가의 눈길에서 벗어나 자신을 다시 발견할 기회이며 자신의 욕구에 따라 하루를 설계하고 의미 있고 생기 있는 삶을 가꾸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앨리스는 대부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보냈다.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지원하며 공동체 속에서 요구되는 역할들을 감당해왔다. 70살에 이르러 마침내 그녀는 함께 사는 가정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이사했을 때 외로움 대신 가능성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거실 모서리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었던 피아노는 이제 갑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앉아 잠시 망설인 후 한 하나를 눌렀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다소 어색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그녀는 스스로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사랑했던 음악을 천천히 되찾아갔다. 마감도 없었고 활동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를 고립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스스로의 마음을 담아 연결될 관계를 더 깊고 진심 어린 것으로 만들어 나갔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삶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조용한 강인함도 있었다. 누군가가 대신 챙겨주지 않으니. 앨리스와 조지 같은 시니어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새롭게 발견했다. 그들은 식단을 계획하고 병원 예약을 관리하며 자신들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을 세웠다. 요리는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닌 자기 돌봄의 행위가 되었고, 운동은 몸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다. 아침에는 가벼운 요가나 동네를 걷는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명상이나 일기 쓰기. 활동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를 고립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스스로의 마음을 담아 연결될 관계를 더 깊고 진심 어린 것으로 만들어 나갔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삶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조용한 강인함도 있었다. 누군가가 대신 챙겨주지 않으니 앨리스와 조지 같은 시니어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새롭게 발견했다. 그들은 식단을 계획하고 병원 예약을 관리하며 자신들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을 세웠다. 요리는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닌 자기 돌봄의 행위가 되었고, 운동은 몸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다. 아침에는 가벼운 요가나 동네를 걷는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명상이나 일기 쓰기, 혹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이런 자율성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었으며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관심을 가지며 건강과 행복에 대해 이전보다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혼자 사는 삶에는 여러 도전도 존재한다. 불확실한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적막이 예상보다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적막 속에 성장과 꿈 그리고 행복의 정의를 다시금 정립할 수 있는 공간이 숨어 있다. 이 여정은 용기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필요하다.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동시에 바라보는 자세, 자신의 필요에 귀 기울이면서도 주변 세상과 연결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독립된 삶은 귀중한 선물이 된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오랜 세월 묻혀 있었던 열정을 다시 일깨우고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이는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 인생의 한 시기가 끝자락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밝게 빛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혼자 사는 삶은 단순히 외로움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마주하고 관계를 새롭게 맺으며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여정이다.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 여정을 걷고 있다. 70살의 앨리스는 오랫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다. 가족, 친구, 사회가 바라는 모습에 맞춰 살아오느라 자신의 꿈은 뒤로 미루기 일쑤였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피아노를 다시 만난다. 먼지 쌓인 건반 위에 손끝을 올린 순간 그녀는 오래전 포기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다. 처음엔 서툴렀다. 실수도 많았고 젊은 시절처럼 유연하게 손가락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녀는 자신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베토벤과 브람스의 멜로디를 거침없이 연주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삶이 고립된 것은 아니다. 조지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한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집 안의 정막이 두려웠다. 아무도 없는 공간은 너무 커 보였고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지역 카페에 모이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난다. 책 한 권을 사이에 두고 함께 토론하던 그들과의 대화는 곧 깊은 우정으로 이어졌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때로는 웃음을 나누며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은 삶. 그것은 의도적인 연결을 통해 가능해진다. 건강 역시 중요한 요소다. 혼자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예전에는 늘 남을 위해 요리하고 남을 위해 일하던 톰슨 씨는 은퇴 후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냉장고에는 패스트푸드 대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식재료들이 가득하다. 그는 자신의 식단을 직접 설계하고 자신을 위한 요리를 즐긴다. 몸은 점점 가벼워졌고 마음도. 6.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열정에 불을 붙이세요. 나이가 든 후 단독 거주를 하는 것은 단순히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입니다. 공동생활에서 오는 일상과 기대치로부터 벗어나면 진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를 되살리거나 전혀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하거나 혹은 아직 발휘하지 못한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셨나요? 회화를 해보고 싶으셨나요? 외국 요리를 마스터해보고 싶으셨나요? 이제 당신 삶의 캔버스는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라는 여성은 70세가 되던 해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개인 음악 스튜디오로 가꾸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과 직장 중심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뒤로 6.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열정에 불을 붙이세요. 나이가 든 후 단독 거주를 하는 것은 단순히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입니다. 공동생활에서 오는 일상과 기대치로부터 벗어나면 진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를 되살리거나 전혀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하거나 혹은 아직 발휘하지 못한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셨나요? 회화를 해보고 싶으셨나요? 외국 요리를 마스터해보고 싶으셨나요? 이제 당신 삶의 캔버스는 온전히 당신 것이라 어떤 색을 입히든 자율입니다. 예를 들어 앨리스라는 여성은 70세가 되던 해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개인 음악 스튜디오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과 직장 중심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된 이후 중고 피아노를 구입해 매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던 음들이 점차 아름다운 멜로디로 변했고 지금은 가족 모임 때 연주를 선사하고 지역 밴드와 함께 무대에도 섭니다.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녀에게 자신만의 열정을 찾아주는 선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탐색에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명상을 해보거나 일기를 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온라인 강의에 등록하는 것처럼 간단한 시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은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홀로 있는 순간들이 고요함 뿐 아니라 변화의 힘을 가져다주며 자신감과 정서적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혜택 7. 더욱 강력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세요. 혼자 산다는 것이 고립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더 깊고 진실된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편안함이 사라지면 많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교류를 나누고자 하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친분이 아닌 공통된 관심과 진심 어린 우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72세의 조지는 이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여윈 후 그는 외로움 속에서 책클럽에 참여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시우주만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던 모임이 점점 함께 식사하고 등산을 하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이나 선호에 얽매일 필요 없이 본인의 신체와 정신 상태에 딱 맞춘 생활 습관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영양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자신의 부엌이 있다면 신선한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로 식재료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외식이나 포장 음식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직접 요리하면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운동 또한 더욱 개인화되고 즐거워집니다. 거실에서 요가를 하든 공원 산책을 하든 온라인 댄스 클래스를 따라 하든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일정에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이나 선호에 얽매일 필요 없이 본인의 신체와 정신 상태에 딱 맞춘 생활 습관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영양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자신의 부엌이 있다면 신선한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로 식재료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외식이나 포장 음식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직접 요리하면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운동 또한 더욱 개인화되고 즐거워집니다. 거실에서 요가를 하든 공원 산책을 하든 온라인 댄스 클래스를 따라 하든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일정에도 아니라 당신만의 방식대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우는 것이었다. 수십 년간 아내이자 어머니, 직장인이었던 그녀에게는 그러한 사치를 누릴 시간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의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그녀는 거실 한 구석을 바라보며 거기에 무엇을 놓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 피아노가 그녀의 거실 중심이 되었고 매일 연습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자주 미끄러졌고 좌절하는 날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녀는 끈기를 잃지 않았다. 서서히 음들은 멜로디가 되었고 멜로디는 곧 음악이 되어 흘러나왔다. 지금의 앨리스는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연주하며 눈빛에 자부심을 담고 있다. 지역 음악 모임에도 참여하여 자신의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기도 했다. 단순히 혼자 시작했던 일이
더 큰 의미를 지닌 공동체와 목적의식으로 변모한 것이다. 혼자 사는 기쁨, 자유, 강인함, 만족을 향한 여정.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후 혼자 사는 것은 단순히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삶을 만들며 스스로 정한 조건 아래에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일상의 루틴을 익히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립심 속에서 오는 작은 승리들을 즐기다 보면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이점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성취감이라는 힘입니다. 이점 4번, 내가 지은 삶 성취의 힘. 삶의 설계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에는 깊은 만족감이 따릅니다. 내가 짓는 한 끼 식사, 내가 치우고 정돈한 공간, 내가 목표했던 일을 이루는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능력과 회복, 활력성을 증명합니다. 이는 단지 집안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 즉 자기주도성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캐롤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68세인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표에 맞춰 아침 스트레칭과 매일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정이나 요구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캐롤은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력도 더 좋아졌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나아진 이유는 바로 그녀가 스스로 선택했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압박이나 방해 없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최고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운동 루틴을 유지하거나 단순히 자신에게 딱 맞게 공간을 정리하든 이러한 소소한 자기 돌봄 행위들이 모여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을 둘러보거나 거울 속 본인을 바라보며 이 모든 걸 내가 해냈다는 자부심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승리, 큰 영향, 독립의 힘, 당신이 해결하는 모든 일,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감과 인내심을 키워주는 계단입니다. 수도꼭지 고장을 고친다면 문제 해결 능력의 발휘입니다. 어지럽혀진 방을 정리했다면 인내와 창의력의 승리입니다. 몇 주째 건강 목표를 실천하고 있다면 노력이 결실을 맺는 모습입니다. 짐의 이야기는 이런 변화의 좋은 예입니다. 3년 전 부인을 잃은 후 그는 혼자서 삶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 요리를 배웠고 뒷마당을 풍성한 정원으로 바꾸었으며 집안 수리까지 직접 해결했습니다. 어떤 성공이든 그것이 작았던 순간들이 그의 자존감을 키워줬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지만 결코 목적 없는 사람이 아니야. 매일 내가 나를 돌보고 내 공간을 가꾸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기뻐. 이러한 마인드 전환은 매우 강력합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는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대신 직접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깊은 개인적 힘을 길러줍니다. 점차 어려움을 기회로 여기게 되고 좌절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성취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혼자 산다는 것이 무미건조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삶을 가꾸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해결하는 일상의 과제들부터 스스로 설정한 목표까지 독립적으로 삶을 운영한다는 것은 특별한 만족감을 줍니다. 스스로가 충분히 능력 있고 회복력 있으며 앞으로 닥칠 어떤 상황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보세요. 정원 가꾸기가 하고 싶다면 그냥 해보세요. 저녁 식사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왜 안 될까요? 가구 배치를 마음에 드는 대로 바꾸고 싶다면 그건 당신의 공간이니까 가능합니다. 이런 선택들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의 능력을 존중하게 만들고 주변 환경과 더 깊은 연결을 느끼게 해줍니다. 독립의 여정을 온전히 누리기,
노년기에 접어든 후 혼자 사는 삶은 생존을 넘어선 번영을 의미합니다. 공간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자유부터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까지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장점은 끝이 없습니다. 독립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충만한 삶을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점들에 공감하시나요? 혼자 사는 삶을 살아나신다면 댓글에 9를 남겨주세요.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0을 적어주세요.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혼자 사는 삶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오늘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한 끼 식사를 만들든 정원을 돌보든 혹은 단지 자신의 고요한 동행을 즐기든 모든 순간은 당신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축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감을 잃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 당신다운 삶을 계속해서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순간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온 세상이 당신만의 무대가 되는 그 아름다운 시작을. 홀로 사는 삶은 바로 그런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음악을 선택하고 춤을 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자신의 리듬에 따라 인생이라는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자기 자신과의 조화로운 춤. 68세인 캐롤은 새벽과 함께 눈을 뜹니다. 시끄러운 알람 소리도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추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오직 따스한 햇살만이 그녀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요가 매트를 펴고 천천히 몸을 웅크렸다가 펴는 동작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생명력에 대한 반항이며 선언입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길 위에 자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그녀만을 위한 배경음악이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느껴지는 공기는 그녀의 것입니다. 수개월이 지나면서 그녀의 에너지는 마치 봄볕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녀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자신만의 속도와 기쁨을 우선시할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취라는 변신의 마법. 74세의 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파트너와 함께했던 삶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지만 어느 날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혼자 밥을 짓는 것도 정원을 가꾸는 것도 낯설었고 수도꼭지를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슬픔을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아닌 스스로를 다시 만드는 도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완벽하게 굽는 법을 익혔고 마당 한쪽에 토마토와 장미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며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혼자요? 그는 묻곤 합니다. 손톱 밑엔 흙이 묻어있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니요, 저는 자유롭습니다. 매일의 성취는 그의 삶을 받쳐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고 그는 이제 누구보다 단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홀로 있음의 교향곡, 홀로 사는 삶은 고립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당신만의 공간을 마음껏 꾸미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생각을 가다듬으며 원하는 대로 식탁을 차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방 한 구석에 꽃병을 두거나 책장을 제 맘대로 정리하는 일조차도 자신을 위한 섬세한 축하입니다. 늦은 밤 양말만 신은 채 춤을 추는 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 이런 작지만 확실한 즐거움들이 모여 진정한 행복의 지속적인 기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고요한 고립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맞출 필요 없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운동 루틴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댄스, 자전거 타기, 수영, 근력 운동 등 자신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죠. 또한 식단 역시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며 외부의 압박 없이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자연스럽게 습관화를 도우며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닌 자기 돌봄의 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때 건강은 더욱 지속 가능하고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점도 지속적인 기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고요한 고립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맞출 필요 없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운동 루틴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댄스, 자전거 타기, 수영, 근력 운동 등 자신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죠. 또한 식단 역시 영양균형을 고려하여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며 외부의 압박 없이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자연스럽게 습관화를 도우며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닌 자기 돌봄의 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때 건강은 더욱 지속 가능하고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점도 지속적인 기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고요한 고립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맞출 필요 없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운동 루틴을 마음껏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댄스, 자전거 타기, 수영, 근력 운동 등 자신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죠. 또한 식단 역시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직접 계획하고 준비하며 외부의 압박 없이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자연스럽게 습관화를 도우며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닌 자기 돌봄의 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때 건강은 더욱 지속 가능하고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점도 자립심을 강화하고 오랜만에 찾아온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기계발의 경험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은 문제 해결 능력을 다듬어주고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며 매일 당신 내면의 강인함을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주체성의 축제이며 나이가 든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살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층을 과소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과 자기 믿음의 당당한 표현이자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는 목적과 자부심,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캔버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주도할 자립심을 강화하고 오랜만에 찾아온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기계발의 경험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은 문제 해결 능력을 다듬어주고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며 매일 당신 내면의 강인함을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주체성의 축제이며 나이가 든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살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층을 과소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과 자기 믿음의 당당한 표현이자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는 목적과 자부심,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캔버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기다릴까요? 지금 바로 당신의 자율성을 되찾아보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서랍 하나를 비우고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고 혹은 혼자만을 위한 식사를 즐기거나 동네를 천천히 거닐어 보세요.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독립의 선언이자 더 풍요롭고 건강한 내일을 위한 초석이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삶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빛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글이 공감된다면 아래에 당신의 혼자 사는 삶의 성공 이야기를 공유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독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나요?